단순히 코로나 동안 소비하던 문화 패턴이 고착화된 거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도 같은 게 대부분,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할리우드는 완전히 지금 회복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극장 같은 경우도 팬덤이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상태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단순히 어떤 그 코로나 상황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장 같은 경우 너무 이 엔더믹에 대한 대비를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예전에는 몰랐죠. 기생충이 영어로 parasite.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생전 처음 알았어요. 영화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실 굵직한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parasit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게 기생충이구나. 그때 알았던 게 요게 불과 4년 전인데 잘 나가던 한국 영화 얘기가 어느 틈에 쏙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칸 영화제가 내일 폐막을 한다는데 칸 영화제 소식 좀 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칸에 우리가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조용한 것 같죠. 우리나라 영화가 요즘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돌파구는 뭔지 영화계 소식 김효정 영화평론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정입니다. 예, 김효정 평론가님, 우리 칸 영화제 이거 한동안 칸 하면 왠지 우리가 주인공인 것 같고 막 어깨가 들썩들썩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내일 27일에 막을 내립니다. 3년 동안의 팬데믹 끝나고 나서 열리는 영화제인데 뭔가 좀 예전하고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분위기부터 좀 볼까요? 뭐 영화제 자체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 이름만 한번 쭉 읊어볼게요. 네. 빈 벤더스, 기타노 다케시, 고레에다 히로카즈, 페드로 알마도바르, 켄 로치, 마틴 스콜세지, 그리고 제가 아직 다 언급도 못했는데 거의 저희 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거장들이 이번 칸 영화제에서 다 모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화려한 영화제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공통점은 하나 있네요. 유명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쟁 섹션 같은 경우 여성 감독들도 증가해서 정치적으로도 진보하고 있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낯선 거 우리 왠지 우리 아는 이름이 하나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국말이 한국 사람이 없어요 이번엔. 그렇죠. 사실 편수로는 7편이나 갔는데 지금 경쟁 섹션에서 한 편도 뽑히질 못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초청받은 7편 중에 기성 감독은 3번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인 감독들이에요. 뭐 그것도 일종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상에서 멀어졌다라는 건 그래도 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요. 사실 뭐 그동안이 대단했던 거고 지금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계속 받다 보니까 또 안 받으니까 섭섭하긴 해요. 일단 우리 영화 7편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작품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아쉽게도 왕호평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짱 좋아 이런 반응은 아직까지 짱조화가 없어요. 짱조화가 없어요. 네. 일단 단편 2편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김창훈 감독의 화란이 공개가 됐고 굿바이 싱글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김혜수의 네, 봤죠. 영화. 고 감독 김태곤의 프로젝트 사일런스, 그리고 유재선의 잠,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 정도가 이제 좀 큰 영화인데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과 잠이라는 영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예컨대 화란이나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아직까지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홍상수의 우리의 하루는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화란이 그 래퍼 BBC가 출연한 그 영화 아니에요? 홍사빈. 네, 네네네. 그렇죠. 배우 맞습니다. 이름으로는 홍사빈. 네네네.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짱짱 좋아 이런 반응은 없다. 조금 아쉬운데 제2의 깐느박이 보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여지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호평을 네. 받아야 제2의 깐느박도 네. 나오고 깐느최도 나오고 하는 건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평균 아래 지금 평점을 받고 있거든요. 뭐 아쉽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더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이제 이미 인정을 받은 뭐 김지훈 정도가 지금 명맥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예컨대 요번에 황혜민 감독의 홀이라는 영화가 단편 영화가 상을 받기는 했어요. 그 단편 섹션에서. 뭐 이런 감독을 멀리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깐느박을 예상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름, 이 사실 영화 그 자체보다는 배우 이름이 더 주목받은 작품이 있어요. 제니와 제니의 드레스 사진은 사실 많이 봤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 씨가 주연을 맡은 시리즈 디 아이돌이죠. 네, 그 맞습니다. 플레임이 맞습니다. 요 상영이 됐는데 이 평가가 장난 아니죠. 평가가 조금 야박한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은 영화가 아니라 HBO 시리즈 드라마고요. 네. 2부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거의 소프트 포르노라고 평가하는 게 전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까지 그 좀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쪽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뭐 남성 환타지를 위해 만들어진 거의 뭐 그냥 에로 영화에 가깝다.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네. 하자면 그 정도의 평가인데 사실상 이게 뭐 한편에선 그렇고 한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혹평을 받고 있는 분위기라서 약간 좋은 평가를 점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제니가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상 제니는 5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떻게 5분, 뒤 번째 네. 10분 뭐 이 정도로 사실 그 포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다만 이제 조니 뎁의 딸이 주인공이에요. 릴리 로즈 뎁이라고 하는데 그 배우의 연기 평가만큼은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정도가 이 영화의 어떤 쾌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 정도의 반응은 아니라는 건데 다양한 장르 그리고 우리 영화들이 어쨌든 굉장한 호평을 받고 시대 정신을 관통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생충, 헤어질 결심 완전히 세계 영화계를 우리가 붕괴시켰던 그때하고는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 다 90년대 데뷔를 했어요. 아. 지금 홍상수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감독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어떤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경쟁을 할 만한 감독을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산업에 배출을 하지 못한 것이죠. 태어난 감독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산업과는 또 별개로 굉장한 어떤 적신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2, 3년 안에 그런 감독이 배출될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할리우드 키드 세대 이후에 중간에 약간 명맥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이게 뭐 국내에서라도 좀 큰 이름이 생겼으면은 그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그 세대 감독들이잖아요. 그렇죠. 최동훈 감독, 류승환 감독 다 같이 이제 홍콩 50대죠. 영화 근데. 보면서 자라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이런 그 평가보다는. 우리 이어달리기 하면서 이 배턴을 뒤 주자한테 줘야 되는데 뒤에 그렇죠. 사람이 안 오고 아무도 있는 없어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뜻인데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명맥이 약간 약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올해 상반기에 손익분기점을 넘은 한국 영화가 한 편도 없다. 사실 좀 몰랐어요. 요즘 충격적인 소식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뉴스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라는 산업 자체가 이 대중들과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우리 정도로. 관심 어디 갔죠? 관심? 그러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상반기 황금영화 점유율이 30%도 안 되는 상황이고 19년에 비교하면 매출액이 25% 그러니까 4분의 1로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섭 정도가 간신히 손익분기를 이제 나중 후반 마켓까지 해서 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단순히 코로나 동안 소비하던 문화 패턴이 고착화된 거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도 같은 게 대부분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할리우드는 완전히 지금 회복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극장 같은 경우도 팬덤이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상태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단순히 어떤 그 코로나 상황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장 같은 경우 너무 이 엔더믹에 대한 대비를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작품이 걸만한 작품의 부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멀티플렉스가 이 작품을 운영하고 극장을 경영해가는 방식의 문제입니까? 총체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슬프지만 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양쪽 다 쌍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한국 영화 전반의 질적인 하락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얘기하기에 앞서 일단 극장이 회복이 돼야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극장에서 단순히 영화를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엔더믹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영화를 기다리는 동안 뭐 피아노 공연을 들을 수 있게 피아노 연주자를 뭐 초대를 네. 한다든지 칵테일 바를 입점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 티켓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피크값을 내리고 여러 가지 패키지를 만들었거든요. 뭐 3개를 한꺼번에 사면 얼마, 뭐 10불에 뭐 얼마를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똑같은 스탠다드한 방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또 영화는 많이 제작이 되지 않았고 네. 그러니 당연히 또 영화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극장 관객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관객은 더더욱 극장을 찾지 않는 이 악순환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영화 티켓 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되게 오랜만에 영화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 만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셨어요? 네,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쟁여두고 못 건 게 10개도 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쟁여뒀다가 못 걸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게 올드해서 또 상영을 못 할 테고 근데 영화관에서 또 그분들이 생각한 건 또 다르더라고요. 손익분기를 맞추려면 티켓값이 너무 저렴하다는 거예요. 영화관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화 한 편 보려면 이게 또 OTT하고 경쟁한다 생각하면 본전 생각난다. 보는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반면에 외국 영화들은 잘 나갔단 말이에요. 올해만 생각해봐도 일본 애니메이션들 잘 나갔죠. 그리고 지금도 디즈니 영화도 걸리는데 왜 유독 한국 영화만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한국 영화가 유독 안 됐죠.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가격이 비싸서 극장이 안 되는 게 요인이라고 하면 근데 사실 관객들의 또 반응을 들어보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가격을 주고 볼만한 한국 영화가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잘 된 영화들의 특징이 다 외화였고 뭐 스즈메나 슬램덩크나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이 많았고 그리고 가오갤 정도인데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300만을 넘긴 영화들인데 고정 팬들이 있는 영화예요. 슬램덩크는 만화 팬이 있었고 네. 스즈메는 신카이 마코토의 팬이 있었고 가오갤은 뭐 옛날부터 그 가오갤 고정 그쵸. 팬베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관객만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이 영화들은 원래 고정 팬들의 또 영화는 보고 싶고 극장은 가고 싶지만 마땅한 옵션이 없는 관객들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사실은 관객 수가 좀 늘어난 것인데 분명 영화들을 지금 기다리는 관객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당장 뭐 드라마틱하게 영화 티켓 값을 내릴 수 없다면 한국 영화 개봉 편수라도 좀 늘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게 올해 일본 영화들 잘 되는 거 보니까 살짝 배가 아프기도 하고 팝콘까지 좀 먹고 이러면은 우리 막 한 5만 원은 금방 나가게 되는데 그렇죠. 한국 영화가 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관객이 줄어들면서 개봉 시점은 저울질하면서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창고 영화들 지금 한 100편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계속 시간 늘어나면은 투자 회수도 점점 어려워질 테고 다음 주에 범죄도시 3가 개봉이 되잖아요. 여기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까? 제가 사실은 언배 시사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님들에게 물어봤는데 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3편을 넘어가는 시리즈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쵸. 굉장히 불안했는데 지금 어쨌든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예매율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영화가 사실 1편보다도 2편의 흥행이 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편에 대한 기대가 컸겠죠. 근데 그 기대를 크게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영화 잘 나간다 분위기 반전된다 이런 얘기 좀 있었으면 좋겠고 범죄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또 6월에는 박훈정, 류승환, 김용화 감독 대표적인 흥행 감독들이 줄줄이 컴백을 하고요. 박훈정 감독 이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오늘 같은 날씨 아닙니까? 이 유명한 좋은 신세계 이 범죄 느와르 대가로 통하죠. 김용화 감독 신과 함께 이 쌍천만 감독 아니에요? 또
어이가 없네. 아 그렇죠. 류승환 베테랑의 류승환 감독, 거물급 흥행 감독인데 극장가로 사람들 좀 오지 않을까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이제 한 달 터울로 개봉을 하는 영화들이에요. 아 그럼 좀 네. 뒀다가 이렇게 나눠서 그럴 수도 있죠. 경쟁 좀 잘만 덜하게. 된다면. 네네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류승환 감독의 밀수가 가장 지금 기대를 많이 모으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주연 배우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아 몰라요. 김혜수 배우와 염정아 배우 투탑이에요. 그리고 밀수하는 해녀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일단 밀수하는 해녀에서 끝났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그리고 터져요. 1970년대 배경이고 그래서 70년대 뭐 산울림이라든지 이런 사운드트랙이 굉장히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고 아마도 한국 영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걸어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뒷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국 영화에서 여성 두 배우의 투탑 요것도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보기 힘들죠.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걸캅스 뭐 그 정도였고 이렇게 오. 큰 영화는 본 기억이 없어요. 진짜 최근에는. 많지 않아요. 광고에서도 여성 투탑이 많지 않아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중고차. 자체로도 네네. 그거 자체가 기사가 되는 게 아직까지 현실인데 음.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제작 단계부터 관심을 모으는 영화가 한 편이 더 있습니다. 인어공주. 아니 인어공주가 뭐 한두 번 본 인어공주야? 그렇습니다. 한두 번 본 그 인어공주 아니고요.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주인공을 맡아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인어공주인데 이쪽은 분위기가 어때요? 혹시 이 영화 보실? 예고편은 봤어요. 아 예고편은 봐서 다들 그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굉장한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흥행도 나쁘지 않고 뭐 평단에서도 반응이 좋은 중인데 유독 지금 한국에서 반응이 안 좋습니다. 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계속 관객 반응을 좀 읽어봤는데 일단 백인 에리얼에 익숙한 관객들이라서 그런지 흑인 에리얼이 어색하다는 평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인어공주가 흑인이란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죠. 아직. 그래서 뭐 흑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실 때는 뭐 어두운 에리얼 뭐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네. 사실은 일종의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거겠죠. 많은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수작이고 특히 영상과 음악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 그리고 목소리가 네, 노래를 꾀꼬리 너무 삼킨 잘하잖아요. 줄. 맞아요. 네.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근데 인어공주나 알라딘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보면 음악이잖아요. 근데 음악 면에서는 굉장히 수려하니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동화책에서 우리 이게 교육의 힘이고 얼마나 오랜 시간 익숙해지느냐의 힘인 맞아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본 인어공주 그 동화책에서 단 한 번도 인어공주가 흑인인 책을 그렇죠.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크레파스 색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만 살색이라고 써 있었던 그 크레파스 색깔이 한 번도 피부색이 다양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익숙함인 것 같아요. 이제는 크레파스 색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저 몰랐어요. 피부색해서 다양하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도 다양하게 나오고요. 이 와중에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부산 영화제 요거는 또 왜 잡음이 있어요? 사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사장이 집행위원장 동의 없이 운영위원장을 통보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인 체제를 가자는 선포를 이제 한 것인데 네. 이에 집행위원장이 반발을 했고 불과 영화제 5개월 남기고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사장이 자기가 그럼 책임을 지겠다며 본인도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2명의 공석이 생긴 건데 지금 영화제가 한참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좀 창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사장과 이런 그 측근들의 독단적인 행태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상태였고 문제시 되어 와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영화계에서는 별다른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 의견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몇 명이 퇴임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사장과 함께 이런 결정을 내린 이산진이나 뭐 영화제 내부 인사들의 어떤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우리가 진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큰 축제잖아요. 이거 잡음 빨리 조용히 좀 어떻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가뜩이나 OTT 때문에 한국 영화 힘들다고 하는데 잡음은 줄이고 작품성 있는 이 좋은 영화들 많이 나와서 한국 영화 살아난다 요 소식 좀 시원하게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